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매달 최고치를 갈아세우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금융계의 총수장격인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늘 14일 이를 확인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의 물가 상승률이 현저히 높아졌고 향후 몇 달 동안 계속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 제출을 위한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출석에 앞서 이 같은 서면 발언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여러 달 고공행진을 벌이다 이후 누그러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큰 틀을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언급에 대해 언론은 물가 상승세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크고 지속적일 것이라는 명확한 인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3주 전 하원 청문회에서 향후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로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자신한 것과 달리 이날 서면 발언에서는 목표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날 발언의 핵심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5.4% 급등해 인플레이션 공포를 되살린 지 하루 만에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병목 현상 등으로 생산이 줄어든 분야에서 강한 수요까지 나타난 것이 일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특히 급격하게 끌어올렸다며 몇몇 특정 분야가 서비스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노동부에 따르면 6월 CPI 상승분의 3분의 1이 중고차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의 시작과 금리 인상 시점에 관해서는 아직 상당한 추가 진전의 기준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파월 의장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며 가계, 기업, 금융기관 모두 상당히 건전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T경찰이 조분엘 모이즈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의사에 이어 전직 상원의원과 공무원 등을 추가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경찰은 13일 존 조엘 조제프 전 IT 상원의원을 용의자로 밝혔는데요. 조제프 의원은 유명한 야당 정치인입니다. 특히 그는 지난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IT 국민이 굶주려 죽거나 아니면 모이즈 정권하에서 급증한 범죄로 살해당하고 있다며 모이즈 대통령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IT 법무부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조제프 펠릭스 바디오도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정부 반부패 기구에서 일하다 지난 5월 규정 위반으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로폴로 자르는 2013년 미국에서 코카인 밀수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인물인데요. 재판 당시 그의 변호인은 자르가 몇 년간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원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콜롬비아인 26명과 IT계 미국인 2명이 암살에 가담했다며 이 중 20명 이상을 검거했고 3명을 사살했고 이후 미 플로리다주 거주 IT 의사 1명을 추가로 체포한 상황입니다. 한편 대부분 군인 출신인 콜롬비아 용의자들이 이번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 달 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요. 한 국가의 치안과 민주주의 회복을 돕는 일이라거나 갱단과 싸우는 일이라고 소개했고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유력 미국 보안기업이 모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답니다. 이를 치르고 보니 대통령 암살범이 돼 있더라. 영화에나 나올 법한데요. 이번 사건의 배우가 누구인지 빨리 밝혀져야겠습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일까요?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미국의 도발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입장을 갖지 않겠다는 공개 약속을 어기고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 분쟁을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관계를 이간질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들과의 화상회담에서 미얀마 쿠데타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조치를 촉구한 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며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강압에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인 남해 9단선을 따라 영유권을 주장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아세안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철학자 중 하나이자 BLM 세력의 정신적 지주 중 하나인 코넬 웨스트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버드 대학이 썩어간다며 사직서를 내 화제입니다. 유명 사회활동가이기도 한 웨스트 교수는 하버드대에 다시 한번 이별을 고한다는 사직서에 피상적인 다양성과 정치적 편견을 사직의 이유로 뽑았습니다. 웨스트는 지난 12일 한 장 분량의 이 사직서를 공개했으며 15년간 교편을 잡았던 하버드대에서 종신 재직권 신청이 기각됐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사직서에서 종신 재직권 신청이 기각된 교묘한 이유가 학문적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면서 내가 종신 재직권 심사를 받았을 때도 제 학업 성과와 학생교육은 그들의 정치적 편견보다 훨씬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 법대와 신학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학을 가르쳤던 웨스트는 하버드대에서 사직했지만 예일대, 프린스턴대, 유니언 신학대에서 종신 재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스트는 사직서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버드 신학교가 쇠퇴하고 썩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라며 산적한 교과 과정의 혼란, 재능 있는 교수진에 대한 환멸, 소중한 학생들의 방향 감각 상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하버드대가 자신을 거부한 이유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감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지지자인 웨스트 교수는 BLM의 정신적 지주 중 하나인 대표적 좌파 철학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9세기 한때 커피가 만병통치약으로 불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그 칭호가 돌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커피가 당뇨, 고혈압, 심장에 좋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매일 커피를 한 잔에서 3잔 마시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1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은 지난달 20일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가 보유한 40세부터 70세까지 37,988명의 식단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 감염 현황을 추적해 평소 섭취했던 음식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연구 결과 일일 커피 섭취량이 1잔, 2-3잔, 4잔인 경우 한 잔도 안 마실 때와 비교해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각각 10%, 10%, 8%가량 떨어졌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커피는 항산화, 항염증성 성분을 갖고 있다면서 C 반응성 단백질 등 염증성 표지물질에 커피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커피에 함유된 건강 증진 성분이 코로나19를 막는 면역 개선 효과를 내고 있다는 추정인데요. 꾸준한 채소 섭취 역시 코로나19 감염 확률을 낮추며 모유 수유도 아기에게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특정 식단을 짜는 행동이 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을 세우는데 고려할 만한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연구 의의를 소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뭐든지 과하면 이롭지 못한 것 아시죠? 무더위 속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수요일 뉴스톡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